안녕하십니까. 저는 DSBA 연구실 박사과정 박진우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어 시스템 관련 스터디에 관한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제어 시스템 관련하여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때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파트는 PID 제어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여 비전이나 이미지를 다루는 시스템 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제어를 진행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제가 소개드릴 내용들은 이 해당 논문에서 이제 대부분의 내용을 가져왔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이 제어 시스템 관련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처음에 PID의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머신러닝에서 PID를 적용한 방법, 그리고 시계열에서의 적용 방법,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미지, 비전 시스템 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PID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의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스터디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내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비전 이미지 시스템 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특히 제가 다루는 논문에서는 이 비전 트래킹 과업에서의 PID 모듈 적용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터디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그럼 먼저 해당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이 과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 페이브먼트 크랙 트레이싱이라는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포장도로에 어떤 균열들이 존재할 때 이 균열들의 위치를 정확히 세그멘테이션하고 어떤 비전 가이드 시스템이 있을 때, 즉 어떤 로봇이 있을 때 이 로봇이 이 크랙을 잘 트레이싱하도록, 잘 따라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 페이브먼트 크랙 트레이싱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이제 포장도로의 균열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이 과업의 목적이고, 이 과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포장도로의 균열은 차량 주행 안정성과 승차감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로 결함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러한 크랙이 발생하는 이유는 반복적인 교통하중,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 수축, 집안 침하, 시공 불량, 배수 불량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크랙이 발생하고 이를 저희가 이제 탐지하고자 하는 목적은 당연히 이를 유지보수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균열을 빠르게 수리하지 않는다면 이 빗물의 침투 등 다양한 요인이 기반이 되어서 이 포장 구조의 악화를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수리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페이브먼트 크랙 트레이싱을 저희는 크게 두 가지의 서브 태스크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페이브먼트 크랙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이는 이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기술을 바탕으로 포장도로 표면의 균열 영역 부위를 정확히 검출하는 것이 목표인 태스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페이브먼트 크랙 패스 트레이싱 컨트롤이라는 이름의 태스크입니다. 이는 이때 어떤 카메라 정보가 있고 이 비전 가이드드 로봇이 있을 때 이 지속적으로 그 카메라 센서에서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와서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로봇이 균열 경로를 자동으로 따라가면서 정밀한 패스 트레이싱 컨트롤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태스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서브 태스크들에 대해서 이 서브 태스크가 어떠한 점이 챌린징하고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브먼트 크랙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페이브먼트 크랙 세그멘테이션이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이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멀티 스케일 피처 익스트랙션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때 저희가 기존에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보통 이제 CNN과 같은 모델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이 기존 CNN 모델에 제한된 리셉티브 필드로 인하여 불충분한 피처 익스트랙션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균열의 전체적인 연결성을 파악해야 하는 이 페이브먼트 크랙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 있어서 이 전체적인 연결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다양한 스케일의 균열을 동시에 고려해야지 이 크랙 세그멘테이션이 잘 수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멀티 스케일 픽처 익스트랙션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인 그레인드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저희가 이 해당 위의 이미지들을 보아도 사실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들도 모두 이제 어떤 크랙이 실제로 발생했다라고 그라운드 트루스가 매핑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육안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이 조금 이제 세부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균열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때 또한 이런 저희가 육안으로 파악하기 힘든 부분 외에도 이 도로의 표면 상태가 어떤 해당 이미지와 같이 낙엽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비가 와가지고 이제 땅이 젖어 있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조금 이제 세부적인 이러한 이상들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즉 도로 배경 조건에 대한 민감성과 같은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픽셀 단위의 정밀한 경계 검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파인 그레인드 세그멘테이션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기술들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었던 그 어떤 작은 로봇들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로봇들은 현실적으로 큰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소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리얼타임 디텍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실시간 처리를 위해서 경량화된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이 크랙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페이브먼트 크랙 패스 트레이싱이라는 서브 태스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한눈에 보기에도 그렇고 직관적으로도 이 포장도로의 균열은 복잡한 길이 너비 비율과 위상을 가지고 있어서 불규칙한 경로를 가지게 된다는 특성이 존재합니다. 이때 기존의 패스 트레이싱 연구들에서는 주로 분포 규칙과 특정 규칙을 따르는 궤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 하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스 트레이싱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고, 그 중에 이제 PID 기반의 어떤 최적화 그리고 개선된 모델들이 존재를 했으나, 이 PID에서 저희가 설정하게 되는 이 개인 파라미터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개인 파라미터들을 보통 고정된 개인 값으로 설정을 하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 진행해야 되는 태스크는 매 순간마다 동적으로 달라지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이 고정된 개인 값을 설정을 하게 된다면 이는 동적이고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일관된 성능 보장이 어렵다는 것이 이 PID 기반의 패스 트레이싱 컨트롤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패스 트래킹 과업에서 왜 PID 기반의 제어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PID에 대해서는 이전 스터디 내용들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해당 발표에서는 이를 크게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PID 컨트롤러란 현재 상황의 값과 목표하는 값 간의 오차를 이용하여 움직임을 제어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이 패스 트래킹에서 PID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제어 대상의 물리적인 메커니즘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거나 수학적 모델링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PID, 즉 이제 오차값을 계산해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개인 파라미터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때 뭐 기존의 정적인 센서 내에서는 동일한 파라미터를 사용해주고, 모든 상황에 있어서 동일한 파라미터를 사용해주고 있지만, 이 제한하는 연구 자체는 이 로봇이 어떤 패스를 지속적으로 트래킹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동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을 입력으로 받다 보니까 이 동적인 환경에 맞춘 파라미터 세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패스 트래킹에서의 PID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전 장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PID 컨트롤러에서는 저희가 설정한 값, 즉 이제 제어하고자 하는 목표 값이나 설정 값이 있을 때 이를 이제 세팅 포인트라 하고, 저희가 아웃풋을 센서를 통해서 측정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프로세스 베리어블 PB로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 이 둘 간의 에러를 바탕으로 어떠한 제어값을 설정해 주는 것이 PID인데, 이때 PID는 좀 더 세부적으로 같이 어떤 비례값, 그리고 이제 그 적분값,
그리고 미분값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각 비례와 적분과 이 미분값에 대해서 각각 이들에 대한 어떤 스케일링을 진행해 주기 위해서 특정한 값인 이 KP, KI, KD를 이제 각각 부분에 맞는 개인 값이라고 하는데, 이 개인 값들을 저희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설정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물류 시스템이 있고 각 라인이 있는데, 각 라인마다의 센서가 다음과 같이 존재를 하고 최종적인 아웃풋이 도출되는 그 공정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러한 경우에는 각 센서들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도 그 위치가 변하지 않고 좀 정적인 형태로 존재하다 보니까 이러한 개인 값들이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이 크랙 세그멘테이션 트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로봇이 존재하고 그 로봇이 그 크랙의 그 궤적을 따라서 이렇게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이제 움직이는 형태로 이제 운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PID 각각에 대한 개인 값들이 이 상황에 맞춰서 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러한 패스 트래킹에서의 PID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차량을 상황에 맞게 각 제어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 제어량을 조절하는 개인 파라미터의 설정이 필요하고, 이때 제어 대상이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경우에는 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개인 파라미터가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제어 대상이 스태틱한 환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한번 최적으로 구해진 개인 파라미터를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안하는 연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PID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안 연구에서 크랙 세그멘테이션과 크랙 트레이싱이라는 태스크 각각에 대하여 기존 연구들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랙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들이 이 CNN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CNN이 이 극단적인 종횡비를 가진 가늘고 긴 균열에 대하여 특징을 추출할 때 여러 번의 이제 뎁스가 있는 연산을 거치기 때문에 파인 그레인드한 인포메이션을 잃을 수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안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VIT 기반의 파인 그레인드 크랙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는 방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랙 트레이싱이라는 태스크를 위해서는 제어 대상이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개인 파라미터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주고 있고, 이 PID 시에 개인 파라미터를 동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ELM이라는 알고리즘 기반의 PID 트레이싱 컨트롤 방법론을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해당 연구에서 이 크랙 세그멘테이션이라는 태스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안하고 있는 멀티 스케일 크랙 세그멘테이션 위드 트랜스포머라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스터디의 목적이 PID 제어인 만큼 사실 이 세그멘테이션 같은 부분들은 어떤 다른 백본을 사용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의 강점을 보이고 있던 이 열로 V5 모델과 함께 균열의 전역적 맥락과 의미론적 특징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 이 VIT 모델을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이 구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계층적인 구조에서 정확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하고자 순차적으로 VIT를 적용하여 레지듀얼 커넥션으로 넘겨주는 방식을 수행합니다. 이 오른쪽의 피규어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수월하게 되실 텐데, 여기서 이제 오리지널 욜로 V5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나, 이때 이 레지듀얼 커넥션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하여 이 건너가는 과정 도중에 VIT를 각각 적용시켜 주는 것이 이 제안 방법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세그멘테이션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코어런트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라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cost fine으로 모델이 균열이라고 검출한 영역인 ROI 피처를 조금 더 정밀하게 만들어가며 이 해당 피규어를 보시면 아실 텐데 처음에는 대략적인 부분들로 이제 마스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점점 업샘플링 해가면서 좀 더 상세한 부분을 순차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검출이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이 제안하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랙 트래킹을 위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PID 컨트롤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장표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해당 장표에서는 조금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PID 컨트롤을 위해서 기존 신경망에 기반하는 익스트림 러닝 머신 ELM이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데이터 드리븐하게 최적으로 컨트롤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크랙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에서 얻어진 세그멘테이션들을 기반으로 이 개인 파라미터들인 KP, KI, KD의 최저값을 결정해주는 방법을 사용해주고 있고 이렇게 설정된 제어값을 바탕으로 로봇의 자율적인 이동을 조정하고 제어하며 크랙의 궤적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게 됩니다. 이전 장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안하는 연구의 PID 컨트롤러에는 익스트림 러닝 머신이라는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익스트림 러닝 머신이라는 이름을 ELM이라는 약어로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ELM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실 제가 이 해당 장표에서 말씀드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딥러닝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기본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이 해당 연구가 처음 나오게 된 시기가 2006년으로 당시만 해도 어떤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크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백프로파게이션이 그렇게 어떤 최적화된 알고리즘이나 효율적인 알고리즘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이 나왔을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전제로 생각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은 기본적으로 백프로파게이션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러닝 레이트 크기에 따른 학습의 불안정성과 그레디언트 기반의 학습 방법으로 인한 로컬 미니멈에 빠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포워드, 백워드 두 번의 계산으로 인한 큰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다음으로는 오버 트레이닝으로 인한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 기존 딥러닝 백프로파게이션 기반의 딥러닝 학습 프레임워크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ELM은 이러한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알고리즘의 단점을 해결하고자 포워드 패스만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드리븐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인풋 부분과 히든 레이어를 연결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존재를 하는데 이 웨이트 인풋에서 히든 사이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는 학습하지 않고 히든 레이어와 이 아웃풋 레이어 사이의 웨이트나 바이어스만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ELM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ELM 알고리즘의 수행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입력이 있고 저희가 원하는 아웃풋을 도출해야 하는 그러한 어떤 태스크가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저희는 입력 구조와 그리고 이제 히든 레이어의 구조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의 구조를 정의를 해서 선언을 한 후에 이제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선언이 된 이런 어떠한 모델이 있을 때 이 모델에 그 입력에서부터 히든 레이어까지 매핑을 시켜주는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에 대해 무작위 초기화를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초기화된 웨이트와 바이어스들은 한번 초기화된 후에 따로 학습이나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어떤 랜덤라이즈드 된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존재하고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바탕으로 한번 포워드 패스를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 과정은 오른쪽에 이 수식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때 입력이 있을 때 이 웨이트가 곱해지고 바이어스가 더해지는 형태로 이
포워드 패스가 진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어떤 G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에 들어가서 최종적인 히든 레이어에서의 아웃풋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 ELM 알고리즘은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가 존재할 때 이 입력 데이터에 맞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결론적으로 모델의 목표는 이 H는 이제 히든 레이어에서의 어떤 히든 레이어까지의 연산을 의미하고, 이 히든 레이어까지의 연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베타라는 매트릭스의 멀티플리케이션이 이루어졌을 때 그라운드 트루스 자체가 나오게 하는 것을 목표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저희는 이 H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든 레이어까지의 연산이고, 이 베타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히든 레이어에서 아웃풋 레이어까지의 연산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의 목표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수식을 만족시키는 것이 모델의 목표이고, 이때 저희가 그 H까지의 연산은 수행을 했으니 이 T라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알고 있다면 결론적으로 이 베타를 어떻게 정의를 하게 된다면 이 그라운드 트루스 T로 매핑이 되는 이 어떤 모델의 목표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H와 베타 T의 그 매트릭스의 쉐이프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베타를 구하는 것이 이 목적인데, 이 베타는 이제 이 해당 수식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조금 이제 간단하게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베타 같은 경우에는 H 매트릭스의 무어 펠로스 매트릭스인 H 대거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무어 펠로스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일반화된 역행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역행렬 자체가 정방 행렬에서만 정의가 되는 행렬이지만, 이 무어 펠로스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꼭 정방 행렬이 아니어도 일정한 조건들을 맞추면 그 역행렬로서 이제 계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완벽한 역행렬은 아니고 어프록시메이션이 된 그러한 역행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한 연구에서 말하고 있는 PID 컨트롤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모두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제한 연구에서 PID 컨트롤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 또한 이제 ELM 알고리즘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PID의 식은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정의한 목표로 하는 값인 셋포인트 값과 이 PB 값의 차이에서 나오는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때 각 항의 목적에 맞게 이 에러 값들이 정의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항의 어떤 스케일링을 위한 이 KP, KI, KD가 다음과 같이 존재하는 것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식 자체는 어떤 컨티뉴어스한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크랙 트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받아오긴 하지만 특정한 샘플링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컨티뉴어스한 PID를 디스크립트한 형태의 PID로 먼저 변형을 시켜주게 됩니다. 또한 이때 그 변화량 자체를 제어하고자 하는 이 인크리멘탈 PID로 식을 다시 한번 그 변형을 해줌으로써 조금 더 안정성을 가진 PID 형태로 이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연구에서는 결론적으로 이 컨티뉴어스한 PID에서 시작하여 이 인크리멘탈한 PID로서 이 전체적인 식을 변화하여 사용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장표에서 컨티뉴어스한 PID를 디스크립트한 형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크리멘탈한 형태로 바꾸었기 때문에 저희는 컨트롤 로우도 다음과 같은 식으로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UK 같은 경우에는 PID 컨트롤러의 아웃풋 시그널 자체를 의미하는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에러 값 같은 경우에도 앞선 PID 식의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식으로 변화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이 에러 값 자체의 RK와 이 Y 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 RK는 셋 포인트를 의미하여서 저희가 어떤 목표로 하는 설정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이 RK 같은 경우에는 X, Y, W로 나타나게 되는데 X와 Y가 의미하는 것은 이미지 내에서 X좌표, Y좌표를 의미하고 W는 이 각속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제한 연구에서는 이 카메라 이미지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 보았을 때 이 카메라 이미지의 정중앙의 X와 Y 좌표를 이용을 해주고 있고 각속도인 W는 0으로서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Y 스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측된 미래 시점의 포지션을 의미하여 이 역시도 X, Y, W로 나타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X1, X2, X3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식과 이 UK-2를 빼준 값을 계산을 해주면은 X1과 X2, X3가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제한하는 연구의 상황에 맞게끔 PID식을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 PID식의 변화에 따른 컨트롤 로우, 에러 값의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PID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한 연구에서의 PID는 크게 두 가지의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인 트레이닝 스테이지입니다. 해당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결론적으로 이 동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PID식에 들어가는 개인 파라미터들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데이터 드리븐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ELM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주고 있고 이에 따라 이 ELM이라는 알고리즘을 학습시켜주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스테이지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ELM 알고리즘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로 샘플링 프리퀀시를 50ms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수집하는 데이터는 에러 EK와 PID 출력값 UK 그리고 해당 시점에 피처 포지션 아웃풋인 YK를 수집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에서는 저희가 동적으로 이 PID 파라미터들을 변화시켜 줄 수는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다면 저희는 특정 기간 내에 모든 EK와 UK 그리고 YK 값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ELM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켜주게 되는데 이때 ELM 알고리즘에는 이 PID의 아웃풋 그리고 커런트 피처 포지션 그리고 이제 에러 값을 입력으로 받아서 다음 시점에 X, Y 좌표 그리고 각속도 W를 예측하는 ELM 모델을 학습시켜주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원래 통상적으로 다음 시점에 그 X, Y, W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모든 데이터가 주어진 상황 내라면 그 모델을 학습시켜주기 위해서 그 다음 시점에 X, Y, W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데이터를 모두 수집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ELM 알고리즘을 학습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LM 모델을 학습시켜 주는데 ELM의 로직을 통하여 수집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음 시점에 피처 포지션 프레딕션을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로 설정한 후 아웃풋 레이어의 웨이트를 계산해 주는 방식으로 ELM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미래 시점의 X, Y, W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 과정을 거침으로써 PID의 아웃풋과 커런트 피처 포지션 그리고 에러 값을 입력으로 넣었을 때 다음 시점에 X, Y, W를 예측할 수 있게끔 하는 이 베타 값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단계인 셀프 튜닝 스테이지입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인퍼런스를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스테이지를 바탕으로 이제 PID 아웃풋, 그리고 current feature position, 그리고 에러가 입력되었을 경우에 어떤 도출되는 히든 레프레젠테이션들이 있고, 이 히든 레프레젠테이션들을 바로 그라운드 트루스인 T로 매핑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 베타를 구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해당 연구에서는 이 다음과 같이 어떤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해주고 있고, 이러한 코스트 펑션을 바탕으로 KP, KI, KD를 클로즈드 폼으로 직접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이전 장표와 같이 코스트 펑션 EK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코스트 펑션 EK를 기준으로 이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개인 파라미터인 KP, KI, KD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해당 스테이지가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KP, KI, KD가 구해지는 과정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후 장표들에서 나올 모든 예시들은 이 KP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를 알기 위해서 저희는 KP에 대한 비용함수의 편미분을 구하게 되는데, 이를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체인 룰을 적용함으로써 이 식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이 KP의 변화가 이 비용함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이 해당 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때 이 식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항으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이 빨간색의 첫 번째 항이 의미하는 것은 시스템 출력 YK 자체가 이 코스트 펑션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항이고, 이 초록색 항은 이 제어 입력 UK가 시스템 출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란색 항 같은 경우에는 이전 시점의 KP가 제어 입력인 UK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전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구해야 하는 이 식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 항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이 될 수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항인 이 빨간색 항은 다음과 같은 이제 식을 구해야 하는데, 먼저 저희가 이전에 그 코스트 펑션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였었고, 이 에러 값인 EK는 셋 포인트와 PB 값의 차이로서 계산이 될 수 있음 역시 사전에 정의를 해 두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코스트 펑션 EK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코스트 펑션 EK를 YK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면 저희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마이너스 스몰 EK라는 식으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빨간색 부분에 해당하는 항의 값은 마이너스 2K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세 번째 항인 이 파란색 부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 UK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음을 확인을 하였었고, 그리고 이제 UK의 값은 UK-1에 이 UK의 변화량을 더해준 것으로 저희는 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UK의 식에 이 변화량 값을 이 해당 식으로 대치를 해준 후에 저희는 KP 그리고 K-1에 대해서 편미분을 진행을 해준다면 다음과 같은 식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KP, K-1이 들어간 항이 이 항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편미분 값은 X1K로 이제 나타남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제가 해당 그 예시들에서는 KP만 계산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 KI나 KD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한다면 이 값들은 각각 X2K, X3K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UK를 KP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된다면 X1K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이 파란색 값은 결국 이 X1K다 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구한 값들을 바탕으로 이전 체인 룰의 식을 대치를 해준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는 이 초록색 부분을 구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이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초록색에 해당하는 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아보기 이전에 저희는 이 KP의 변화량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의가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P의 변화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수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식에서는 이 세타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세타를 그냥 간단하게 KP로 대치를 해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 이 세타 올드가 왼쪽 텀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결국 변화량을 의미하는 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이 변화량은 마이너스 에타의 이 코스트 펑션을 어떤 그 세타로 편미분한 값의 곱수로서 나타낼 수 있음을 저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식이 여기에 이제 대치가 된다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식은 저희가 이전에 구한 모든 값들을 대치하지 않은 식이기 때문에 이 식을 기반으로 해당 식에 이제 대치를 해준다면 다음과 같이 이제 나타낼 수 있고, 이때 저희가 이전에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계산을 한 값으로 대치를 시켜주면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KP의 변화량이 정의가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했다면 저희가 결론적으로 구해야 하는 부분은 이 초록색 부분만이 남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ELM 알고리즘이 이제 왜 하필이면 ELM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였는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G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의미하고 net I 같은 경우에는 인풋 레이어에서 히든 레이어까지의 모든 웨이트와 바이어스들이 계산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베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든 레이어에서 아웃풋 레이어까지 가는 과정으로 결론적으로 저희가 ELM 알고리즘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 이 베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가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ELM을 통하여 정의된 모델에 대해서 U에 대해 편미분을 수행해주는 과정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고,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식으로 좀 더 간소화해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전에 구했던 식에 대해서 체인룰을 적용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식에서 이 오른쪽의 항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과 같이 이제 계산이 될 수 있어서 이 결론적으로 이제 남은 부분은 WIM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는 U에 대한 웨이트라고 이제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이 WIM으로 대치가 된다면 저희는 최종적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어떻게 예측값에 대한 U의 편미분 값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값에 대한 U의 편미분 값은 현재 이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한 연구에서는 이 샘플링 주기가 충분히 작다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값에 대한 U의 편미분 값과 미래 값에 대한 U의 편미분 값에 어떤 선형 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이 둘이 어느 정도 근사하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식을 다음과 같이 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뭐 제한 연구에서 어떻게 보면 제안하고 있는 일종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의견을 내기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가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크게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이 들기도 했고, 이에 대해서 크게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전에 구한 모든 값들을 종합을 함으로써 KP에 대한 변화량을 구할 수 있고, 이를 K-1 시점의 KP와 더해 줌으로써 현재 시점인 K의 KP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다음과 같은 항이 존재를 하는데, 이 항이 의미하는 것은 좀 학습의 안정성을 위한 조금 모멘텀 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알파 같은 경우에는 이 모멘텀 값들이 어느 정도로 이제 반영이 될지를 결정하는 코에피션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아래의 세 가지 식을 통해서 매번 동적으로 모든 입력이 달라질 때마다 개인 파라미터인 KP, KI, KD를 갱신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PID 내에 들어가게 되는 개인 파라미터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갱신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화하는 개인 파라미터들을 사용해서 저희는 PID 제어를 진행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이 크랙 트레이싱이라는 태스크에서 어떻게 PID가 진행되는지를 다시 해당 장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과 같이 간단한 피규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포장 도로가 존재하고 이 포장 도로를 따라서 어떤 크랙이 단같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어떤 비전 가이디드 로봇이 있을 때 이 로봇은 앞에 어느 부위를 이제 이미지를 찍어가면서 이 이미지에 있는 크랙을 따라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빨간색 부분이 이 로봇이 찍는 어떤 이미지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빨간색 부분을 조금 확대한 것이 이 왼쪽의 피규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랙 트레이싱 태스크에서 이 PID는 계산된 오차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를 바탕으로 로봇의 바퀴 각속도를 조절하며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설정하게 되는 세팅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대상을 중앙에 두기 위한 위치를 목표로 이 제한 연구에서는 카메라 이미지의 정중앙 이 X, Y 좌표와 그리고 이제 각속도 W 같은 경우에는 0으로 해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이미지를 받아서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PV 같은 경우에는 세그멘테이션 된 크랙의 가운데 좌표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즉 이제 이 해당 피규어를 예시로 든다면 이제 RV가 이 PV 값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이는 이제 사실 그 Y 좌표는 동일하게 설정이 되는 것이고 이 X축에서만 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Y 값은 동일하고 X 값과 그에 따라 구해지는 각속도 W만 이제 변화하면서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제어 오차인 C 같은 경우에는 이 SP와 PV의 차이로서 사용이 되게 되고, 이렇게 제어 오차 값을 구해서 PID 과정을 거쳐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이 수정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제 얻게 되었다면 저희는 PID 제어기가 이 W를 입력으로 받아서 바퀴의 회전 운동을 제어하면서 명령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 크랙 트레이싱에서의 PID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한 연구의 실험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한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연구에서는 딥크랙, 그리고 CFD, 그리고 S2T 크랙이라는 이름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이때 딥크랙 데이터셋과 CFD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시간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아니기 때문에 크랙 트레이싱 태스크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셋들입니다. 그래서 크랙 트레이싱 태스크에서는 이 S2T 크랙이라는 이름의 데이터셋만을 가지고 학습하고 평가를 진행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 제한 연구 자체가 크랙 세그멘테이션과 크랙 트레이싱이라는 두 가지 태스크를 모두 제한을 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태스크는 서로 다른 매트릭을 이용을 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스터디의 취지에 알맞는 부분은 사실 크랙 트레이싱이기 때문에 이 크랙 트레이싱에 대한 어떤 실험 내용들만 이 발표 자료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랙 트레이싱에 사용된 매트릭은 맥시멈 에러 밸류, 그리고 민 앱솔루트 에러, 그리고 루트 민 스케일드 에러가 있습니다. 이때 맥시멈 에러 밸류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값과 예측 값 간의 차이 중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평가 지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어떤 제어 방법론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로 다른 제어 방법론들에서 이 크랙 트레이싱이라는 태스크를 얼마나 정확하게 수행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장표입니다. 이때 모든 컨트롤러의 세그멘테이션 모델로는 사실 공정한 실험을 위해서는 이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통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해당 연구에서 제안하는 VIT S2T라는 이름의 모델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제한 연구에서 말하는 ELM PID가 모든 균열 타입에서 타 베이스라인 모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오차를 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보시면은 크랙의 타입이 1, 2, 3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1, 2, 3에서 3으로 이제 높아질수록 조금 더 어려운 태스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ELN PID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크랙 타입 같은 경우에서도 맥스 값이 24.95mm로 다른 방법 대비 높은 성능 개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균열이 복잡해질수록 모든 방법의 오차가 급격히 증가하지만 ELN PID 같은 경우에는 성능 저하폭이 비교적 작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즉 동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개인 파라미터를 조절하는 제한 방법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랙별 이터레이션 변화에 따른 KP, KI, KD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장표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KP, KI, KD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점점 변화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긍정적으로 잘 변화하고 있는지는 사실 확인이 어렵지만 제한 연구의 목적 자체가 동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이 KP, KI, KD 값이 변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것들이 상황에 맞게 잘 조절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정도로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모델들의 트레이싱 에러를 시각화한 그래프입니다. 이때 일반 PID 방법론, 즉 이제 PID 파라미터들을 고정으로 해서 사용하는 이 빨간색 라인 같은 경우에는 큰 오차 변동과 함께 급격한 스파이크가 발생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즉 제어의 불안정성이 명확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제한하는 방법론인 ELN PID 같은 경우에는 10mm 이내로 오차가 제한됨을 확인할 수 있고 가장 안정적으로 일관된 추적 성능을 달성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크랙2에서 이 2m 지점의 이 큰 피크는 급격한 곡률 변화 구간으로 다른 모델들은 모두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ELN PID에서만 안정적으로 대응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장표는 디스컨티뉴어스 크랙 타입에 대해서 각 모델들의 실제 균열 경로 추적을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이때 이 원형으로 표시된 구간을 보시면 이 빨간색 부분과 초록색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빨간색 부분이 어떤 세그멘티드 된 크랙이고 이 초록색 부분이 리일 트러젝토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다른 방법론들 같은 경우에는 오버슈트나 언더슈트로 인해서 조금은 이 틀려지는 경우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제한하는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 부분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확히 추적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에 해당 스터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페이브먼트 크랙 트레이싱이라는 태스크 수행을 위하여 크게 두 가지의 서브 태스크를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 크랙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포장도로 표면의 균열 영역 부위를 정확히 검출하는 것이 목표인 태스크이고 패스 트레이싱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비전 가이디드 로봇이 있을 때 이 로봇이 균열 경로를 자동으로 따라가며 정밀한 패스 트레이싱 컨트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 태스크였었습니다. 이때 해당 연구에서는 각 태스크에서의 기존에 존재하던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크랙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 CNN 모델이 종횡비를 가진 가늘고 긴 균열에 대하여 특징을 추출함에 있어서 여러 번의 연산을 거친다면 파인-그레인드한 인포메이션을 잃을 수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멀티스케일 크랙 세그멘테이션 위드 트랜스포머라는 방법을 제안하며 VIT 기반의 파인-그레인드 크랙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제어 대상이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경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개인 파라미터가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주고 있고 이러한 PIDC의 개인 파라미터를 동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ELN PID 트레이싱 컨트롤 방법을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스터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